그 부분에 대해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그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참한 자세로 약을 발라야 되지. 한 번 더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첫 선택이 중요하다. 그때 굵기만큼의 굵은 주사를 맞고 안녕하세요. 아재데미의 구피 맥스입니다. 오늘은 그 치질, 극한의 고통 치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팁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면 구피님께서 잘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치질 선배님이십니다. 네, 2015년에 수술했습니다. 저는 2017년 6월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치질의 팁 첫 번째,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진단을 받고 바로 수술을 하지 마라. 그게 첫 번째 팁이에요.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일단 치질이라고 의심이 되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안 되겠다, 병원에 가보자.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을 권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야 되는구나 해서 수술을 하게 되죠. 제가 바로 이제 그 케이스인데, 저도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병원을 진료를 받기 위해서 한번 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자전거 타고 갔죠. 그리고 나서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 자전거 타고 갈 정도면 뭐 그렇게 심한 중증도 아니었을 텐데 바로 그날 당일 진단 당일 수술, 뭐 어떤 그 약간 대출 광고 같다, 그치? 뭐 그런 것처럼 당일날 바로 진단 받고 어떤 판단도 할 새도 없이 그냥 부지불식간에 수술을 했다, 뭐 그런 결론이 맞습니까? 일사천리. 저는 의사를 신뢰했습니다. 의사님이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하겠습니다. 뭐 어떤 겁을 주거나 그러진 않았는가? 뭐 그러진 않았지. 그냥 뭐 간단한 수술이고 금방 끝날 거예요. 왜 해야 된다는지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이걸 안 하면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이야기는 이제 기억이 나질 않는데, 뭐 치료 방법이 인터넷으로 미리 정보를 검색하고 가잖아? 뭐 대략적으로는 뭐 주변 지인 얘기도 듣고 뭐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그러니까 제일 흔히 할 수 있는 게 인터넷 검색인데, 치질의 종류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럼 나는 내가 수술해야 될 단계였구나. 그렇게 뭐 그렇게 생각해서 전문가의 판단이니까 뭐 그렇지. 충분히 그렇게 우리는 약자 을일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일반인 입장으로는 의사의 말이 그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인의 소개를 처음에 받고 이제 똥꼬가 아프다 하니까 어느 병원 가봐라 해서 갔는데 굉장히 후줄그리 하더라고. 병원이 굉장히 오래됐어. 내가 볼 때 한 40년 되어 보이는 그런 오래된 건물. 그 부산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깡통 시장 있고 그 남포동 그쪽 동네니까 굉장히 고풍스러운 옛날 그런 느낌의 그런 건물이었지. 거기서 좀 들어가기가 좀 망설여졌는데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증상을 얘기를 하니까 똥꼬에 그대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피가 많이 나온다면서. 아이고, 뭐, 레이저로 뭐 살짝 뭐 피 나는 곳만 이렇게 이제 하면 된다. 그거 한 번만 돌려깎기 하면은, 뭐, 그냥 그날 당일 바로 집에 가면 된다. 뭐, 바로 치료가 다 끝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의사를 만나면 진단은 굉장히 빨리 돼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새우 자세 하면은 그 장갑을 끼고 와서 그 항문에 손가락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넣어서 그 의사는 경험이 많으니까 이렇게 촉각으로 느끼겠지? 이 정도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장갑 끼고 손에 뭐 바르지 않았는가? 그건 기억이 안 뭐 나는데. 발라갖고 이렇게 집어넣더라고. 그렇게 좀 잘 들어가겠다. 윤활 같은 거겠지. 그래서 뭐 그때도 좀 기분이 좋진 않은데. 의사가 이렇게 벽 쪽을 이렇게 이쪽 해서 이렇게 만져봅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는 수술을 한 거지. 일단 진단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료 시간이 길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술 시간도 짧고 뭐 그러니까 뭐 그거 나오면은 뭐 별거 아니구나 하고 이제 설명 들어봐도 별거 아니구나 싶어서 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지. 뭐 빨리 치질도 그 진료를 받고 뭐 그러니까 완치하고 싶은 욕망이 좀 큰 거지. 그래서 의사의 말을 믿고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주변 얘기나 뭐 우리 경험을 통해서는 그렇고. 그렇지만 뭐 바로 그렇게 어차피 수술은 해야 될 거라면은 그 전에 어떤 조치를 해보고 최대한의 고통을 덜 받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본 다음에 뭐 수술을 해도 늦지 않다. 그게 첫 번째 팁. 물론 상황이 심한 사람은 자기도 알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렇지. 애매한 경우를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다. 자, 첫 번째 팁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두 번째, 뭐 첫 번째와 맥락이 같은 건데 이제 경험자, 뭐 주변 뭐 어떤 여러 정보를 조합을 해가지고 충분한 정보 수집 후에 병원을 선택해서 가라. 지인에게 물어보는 거는 쉽지 않아요. 경험자가 많이 없어서.
주변 지인, 뭐 그 얘기 다 뭐, 말했지. 저는 주변에 이야기를 다 했는데 치질 수술했다 이거를 일부러 이야기하면서 다닐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 쉽게 수술했다기보다는 이제 치질 걸렸다는 얘기를 하면, 어,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피님한테 더럽다. 뭐, 똥꼬로 제대로 닦고 다녀라. 뭐, 얼마나 더러우면은 치질에 걸리느냐. 뭐, 아주. 뭐, 그런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퍼부었지, 그래. 이런 사회적 인식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글들 블로그를 보는데 홍보용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개인마다 보는 커뮤니티, 그다음 이제 맘카페 여기서 이제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합니다. 뭐, 날 것의 정보는 아무래도 맘카페라든지, 뭐 맘카페도 물론 광고가 있겠지만은, 맘카페는 오지랖이 넓으니까,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것이고, 뭐 주변 지인, 실제 경험자한테 듣는 게 가장 좋다고 본다. 뭐 수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경험을. 그렇지만 그거는 내가 치질인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크지, 그래. 익명성을 이용해서, 커뮤니티에 뭐 문의하는 것이 서로 간에 좋지 않나. 그래서 뭐 무조건 좋은 병원을 가라는 게 아니라 괜찮은 병원, 그 다음 제가 입원을 저는 하루를 했고 이 친구는 이틀 했는데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좀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가는 게 좋다고 봐요. 그렇지, 이걸 만약에 2번 해야 된다면 이건 무슨 어떤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한 번 더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첫 선택이 중요하다. 세 번째 팁, 비용 절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술 비용이 제법 나옵니다. 구피님 얼마 나왔죠? 저는 2015년 기준 35만원 정도 자부담했습니다. 저도 뭐 한 30만원 정도, 2017년도에 한 30만원 정도 부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절대 간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큰 건 아니지만, 그렇지. 그래도 30만원 정도면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구피님은 그래서 뭐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어요? 저는 국민의료보험 밖에 없기 때문에 35만원 다 내요. 이 보험 중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이제 수술 중에서도 이제 그 치질 종류별로 또 있어요. 그 수술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서 보장받을 수 있는 진단 코드로 좀 진단을 좀 해달라 하면은 조금 나중에 그 수술 비용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일단 실비에서 치질이 보장되는지 확인하고 거기서도 이제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도 되는지 확인해서 의사에게 그렇게 진단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뭉뚱그레 치질 하나 이렇게 돼 있지 않아 수술이. 그 중에서 뭐 어떤 세부적으로 나뉜단 말이야. 그런 진단 코드에 따라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었어. 나는 수술을 하고 나서 보험사에 물었더니 그 코드는 안 된다 이러더라고. 그 되는 거 있었으면 전액 보장받을 수 있었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회복 기간 그리고 회복한 후에도 뭐 이런 나쁜 습관 같은 거는 꼭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뭐 네 번째 팁이죠. 수술을 하고 이제 회복하는 기간까지 그냥 넉넉히 잡아서 3주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지. 이제 뭐 지장이 없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 그러니까 저는 첫날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루를 하고, 다음날 이제 퇴원했어요. 퇴원하고, 이제 내원 치료를 소독도 해야 되고, 이제 거즈도 그래, 바꿔 끼워야 되고, 이거를 한 일주일간 한 2, 3일 간 것 같아요. 그렇게 가고, 그렇지, 집에서 혼자 음. 스스로 이제 거즈 교체하고, 좌욕하고. 약 바르고, 뭐. 그 부분에서 이제 약 바를 때 혼자 지낸다. 그럼 굉장히 비참한 자세로 약을 발라야 되지. 뭐 화장실에서 변을 닦는 거와 뭐 다른지 모르겠네, 나는 비참한지. 비참한 자세 자체가 거기를 굉장히 정교하게 이제 약을 발라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거즈를 거기다 대고 테이프로 엉덩이에 발라야 되잖아. 너는 그래. 상처 범위가 커서 뭐 좀 더 그런 세세한 손길이 가야 되겠지만 나는 상처 범위가 작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생각은 들지 않았네. 어찌되었건 배우자가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걸 어쨌든 참아낼 수 있다는 것도 그거지. 그래. 정말 더럽고
아우, 저건 진짜 도저히 나는 약 못 발라준다. 이러면은 솔직히, 글쎄, 좀, 그거는 좀 한번 이혼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그거는 너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개인적인 생각이지, 뭐. 내가 만약에 여성들에게 10명에게 물었을 때 과연 몇 명이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부인에게. 부인에게, 그러니까, 뭐. 부인에게. 나는 해줄 수 있어. 너는 아니 부인에게 물었을 때 부인에게 물었을 때, 열에 9번 해주지 않을까? 당신이 내 항문에 거즈와 거즈를 갈아 끼워주고 거기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해 줄 수 있냐? 뭐, 그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그냥 진짜 조건만 보고 결혼했으면 그렇게 못해. 나는 그래서 요새는, 진정한 사랑은 잘 없다고 봐. 뭐 요새 워낙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내리사랑이라고 애기도 3살 되면 똥이 더러워요. 아이, 뭘 더러워. 좋아하는 사람 거는 그렇게 더럽지 않다니까. 그래? 진정한 사랑을 하시면은 뭐, 극복이 된다. 뭐, 결론은 그거야. 그래, 알았어. 그리고 수술 과정은, 저는 관장을 했습니다. 관장을 했어. 난 관장 안 했어. 관장을 하고 장을 비운 다음에 응. 마취 주사를 수술실에서 맞죠. 그렇지. 마취 주사는 이제 앉아서 이렇게 말했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앉아란가? 개구리 자세처럼 개구리 침대 같이 생긴 거여서 그랬나? 뭐, 그래서 척추에 빨대 같은 거. 빨대 굵기만큼의 굵은 주사를 맞고 이제 하체 맞기 전에 이제 서약서도 씁니다. 마취에 대한 뭐, 이제, 안전- 영원히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다. 뭐, 그런 거. 안전사고에 대비한 서약서 쓰고요. 근데 그때 조금 내가 이런 수술을 하는 이런 큰 수술이 아닌데도 서약서를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마취가 그 엄청난 신체적 데미지를 준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혼자는 좀 위험하지, 사실. 수술 시간은 뭐 길지 않았던 것 같아. 한 20분. 그렇지. 짧게 뭐, 레이저 소리, 이렇게 하는 레이저 소리가 나지. 그래 난 짧게 20분 정도를 내 정신은 정신이야, 뭐, 말지, 어. 사실. 수면 마취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 시간을 깨어있는 상태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뭐, 뒤에, 왜 자꾸 레이저를 찌지는데, 엉덩이에 물을 뿌리나?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다 피였어. 네, 이 친구는 상처 부위가 커서 수술 부위가 커서 피가 많이 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출혈이, 매일 변을 보고 출혈이 좀 나서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치질 수술을 해야 될 거예요. 치료가 된다면 좋지만 그게 이 엄청난 신체적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자꾸 출혈이 나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성 피로인 사람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겠지. 자기가 치질일 수도 있다. 그런 거 의심해봐야 돼. 뭐 원인은 좀 많이 다양하니까요. 피곤, 식습관, 뭐 화장실 습관. 근데 어쨌든 다 조합이 됐을 때 가장 큰 원인은 뭐 스트레스가 아닌가. 뭐 스트레스로 인해서 폭식을 하고 뭐 식습관도 안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습관들이 나빠지고 뭐 그렇게 되면 데미지가 쌓이고 그럼 치질이 오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수술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은 수술을 하셔야 돼요. 수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하셔야 되고 이제 초기 증상일 때 그러니까 초기 너무 심하지 않다. 그냥 화장실 갔는데 변에 피가 난다. 뭐 이런 기간이 좀 지속된다. 그런 분들은 약국 가셔서 치센 드시고요.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정도 하면 그잖아요. 좌욕기? 좌욕 해주시고 좌욕기는 10,000원이면 삽니다. 인터넷.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를 자가치료 해보시고 그리고 최후의 보루로 수술은 남겨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욕할 때 이제 변 보기 전에 이제 똥꼬를 좀 부드럽게 해준다. 뭐 그리고 혈액 순환을 돕는다. 뭐 그런 게 이제 좌욕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변을 보고 뭐 또 변이 나오고 나서 피가 좀 나왔다. 그럼 다시 좌욕기로 좀 엉덩이를 따뜻하게 좀 보존을 해주면은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개선은 될 수 있다고 봐. 그래. 그러니까 바르는 약은 출혈 부위에 상처를 그래. 빠르게 치료해주는 약이고 치세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약입니다. 그래. 혈액을 엉덩이 똥꼬에 이제 혈관이 많으니까 일단 혈관 치료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 이후에 수술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2번 다시 없을 고통을. 자,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 하겠습니다. 끝.